네, 정치권이 서둘러 총선 체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보계 핵심 인사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더불어 출마 계획까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넉 달 전이죠. 네.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서 네. 아주 아깝게 석배를 하셨는데 그동안 넉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아주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네. 요즘에 그 노유진 정치 카페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이 지역 강연들. 네. 어제도 제가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고 내일은 부산. 네. 다음 주에는 또 뭐 중국 상해 교민들 초청 강연까지 있고 이래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노유진 말씀하셨는데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네. 팟캐스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예, 뭐 한 번에 한 100만 명 정도 듣는다고 하니까 예. 예,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노유진 세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생각해봤어라는 책도 출간하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잘 인기가 좀 있습니까? 예, 그 책은 뭐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아직도 안 예. 빠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정의당의 진보 진영에 좀 희소식이 좀 있었어요. 네. 지지율이 급상승한 걸로 나왔었는데 정의당 지지율이 4~5%대에서 7%대로 뭐 어떻게 보면은 작은 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소 진보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네, 뭐 저희들의 존재나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야 좀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안도감도 있고요. 그러나 지지율은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또 저희들 수준에 맞는 지지율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받고 있는 이 우량주가 정상적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갈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정의당 역사상으로는 사상 최고 지지율 아닙니까? 아니요, 뭐 좀 더 높게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지만 하여튼 이번 이 조사 기관에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좀 있으면 총선인데 이런 기세를 몰아서 얼마나 성과를 낼까 그 부분이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총선 전에 내년 1월까지는 두 자리 숫자가 될 것이다. 이게 내년 1월에 여론조사 지지율 두 자리 숫자를 돌파하고 총선에 임하게 되면은 총선에서 뭐 한국 정치의 좀 지형을 바꿔내는 큰 변화가 이 정의당의 약진으로부터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드리면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10%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넘어서게 된다면 그 추세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는 20석 이상의 의석을 분명히 확실하게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단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둘이었는데 이제 교섭단체가 셋인 상태에서 사실상 야권에 큰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또 이것은 여야 관계에도 큰 변화를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약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견제를 하겠지만 같은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또 견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뭐 견제가 있더라도 이제 사실 지금 새정치연합이나 또는 새누리당이 공히 또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특히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나름대로 더 큰 역할을 하는 건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다른 정치 세력과의 어떤 좀 생산적이고 또 유쾌한 경쟁 속에서 커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보 진영 4개 단체 연대 결집의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뭐 여론조사 결과도 미약하나마 이런 진보 세력들이 그동안 흩어지기만 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기만 했던 진보 세력들이 이제는 다시 모여가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청신호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하고의 선거연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 내 기류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 내에서는 뭐 새정치연합을 포함한 야권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유사한 그런 정치 세력들의 적극적인 선거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저는 내년 총선만이 아니라 내후년 대선과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내리 3년을 좀 전략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모시킬 기회로서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에서 먼저 제안이나 그런 것이 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자세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노회찬 대표님 하면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또 스타 정치인으로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한번 먼저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아마 출마해야 되겠죠? 예. 예. 지역이 좀 바뀌셨어요. 원래 지역구가 노원이었는데 작년 재보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도전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가신다면 어느 지역을 먼저 네, 고려하십니까? 제가 지난 19대 총선, 2012년 네.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곳이 노원이었지만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이제 1년 만에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재 보궐선거 때 그 뭐 당의 뭐 명령에 의해서 당의 요구에 부응해서 동작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뭐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 출마 여부나 거취 문제는 좀 개인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즈음해서 당과 협의해서 확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출마를 하되 지역은 당과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이 당이 좀 약진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데 저도 나름대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 노원병일 겁니다. 아무래도 네. 예. 전 지역구이기도 했고요. 네. 현재 거기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야권의 대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젊은 정치인으로서 인지도가 있는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준석 네. 비대위원이고요. 3파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예, 아직 제가 뭐 노원병에 예. 출마를 확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출마를 이렇게 가정한 뭐 이 네. 구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예, 뭐 하여튼 저는 뭐 어느 지역이든 특히 뭐 노원 지역은 제가 오랫동안 또 이게 밭을 갈아온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 뭐 튼튼한 지지 세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아직 지역구를 정하지 않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또 질문을 이어가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안철수 의원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악연 아닌 악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노원병을 출마한다면 그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뭐 그리 큰 악연이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지만 또 악연도 나름대로 소중한 인연이다. 인연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 또 야권에 그런 좋은 리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훌륭한 리더로 뭐 안철수 의원도 계속 커나가길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특히 진보 진영으로서는 항상 고민스러운 대목일 텐데 출마를 하게 되면은 야권 표 분산, 이제 선거 구도의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노원병에 만약에 노원병으로 확정을 하신다면 또 안철수 전 대표의 표를 갉아먹어서 오히려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 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항상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논리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요, 뭐 그런 논리야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야당 후보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누구든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래서 사실 야권 단일화나 선거연대 문제도 나오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승자 독식의 이 한국의 현재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 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기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갖다 갖는 당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거연대까지 이렇게 뭐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좀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거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제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죠. 그걸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지하는 당, 투표를 한 정당 만큼 이렇게 각 정당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한 만큼 의석을 갖는 겁니다. 10% 지지를 받으면 의석을 10%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정의당과 같은 작은 정당들은 자신의 지지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동시키자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의를 있는 대로 반영하자는 선거제도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제출했던 안도 이 연동형 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출한 안도
연동형의 바탕을 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어제 의원 5명이 이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이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네. 원내 교섭단체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은 그 정의당의 의석이 20석 넘는 거는 뭐 100% 확실한 네.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옆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얘기인데요. 네. 같은 야권 진영이면서도 계속 내용이 오히려 앞날이 안 보일 정도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네, 뭐 다른 당 내부 얘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정치라는 것이 뭐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드리는 게 정치인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하고 보여지고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과 대립과 다툼을 보면은 국민을 위한 다툼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어떤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연장하거나 또 자신들의 권한을 갖다가 늘리기 위한 그런 세력 다툼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어찌 보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지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야당들이 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좀 오른 부분이 어떻게 네. 보면 야권의 내용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물 건너갔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예, 뭐 모든 것이 아직 다 살아있는 네. 가능성으로서는 다 살아있다고 보고요. 좀 그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야당에 바라는 거는 내부에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 잘 좀 통합해가지고 그 정부를 견제하고 좀 여당과 맞서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권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갖다가 좀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당내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통 크게 이렇게 그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런 결과로서 더 큰 기회를 얻는 그런 좀 큰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통 큰 양보는 문재인 대표가 해야 됩니까? 안철수 의원이 해야 됩니까? 아니, 누구든 할 수 있는 네. 것이죠. 저는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어서 여러 제안을 네. 했겠지만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관철되기 어렵다면은 일단은 선거 때까지 현 지도부를 크게 밀어주고 그렇게 나간다면 선거 후에 또 자신에게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방식이긴 한데 어찌 보면은 먼저 양보하는 그런 경쟁을 벌리는 게 아마 국민들의 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아직 이제 내년에 총선 준비에 뛰신다고 말씀하셨고 네. 현재로서는 원외에 계신데 지금 저희 뉴스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야가 이제 내일이 예산안 처리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국회 파행이 다시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원외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상황은? 네, 뭐 예산안 문제 많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민생 문제라거나 네. 또는 관련된 법안 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 이걸 해결하라고 이제 예.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 보조금까지 받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 본업에 더 충실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광범위한 어떤 이제 국민적 지지 세력들의 요구를 일차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땅에 떨어진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지역은 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네. 3, 4개월간 총선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